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마케팅신문의 다단계 업계 흑백사진 두 번째 테마인 확대되는 시장 규모, 흘러드는 흙탕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흑백사진 원 테마에서는 그 자충우돌 다단계 업계의 태동기회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었는데, 그 얘기는 1995년 7월 6일 이 다단계 판매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그리고 이제 그 태동기에 대한 얘기였다라면, 오늘의 어떤 주제는 1996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테마도 확대되는 시장 규모, 흘러드는 흙탕물. 이 내용만 봐도요, 뭔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의 다단계 업계는 변화무쌍한 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동기에 이어서. 이때는 업계의 튼튼한 기틀을 다진 해였다. 개정 방문 판매법 시행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1995년 7월 6일이라 얘기했죠. 7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대표자들의 모임이 결성되는 등 다단계 판매 산업을 한국 시장에 뿌리 내리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국내 대기업의 다단계 진출도 이슈 중에 이슈였다. 국내 대기업의 다단계 진출도 이슈 중에 이슈였다. 요즘 최근에 다시 또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이 다단계 업계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코사 상장사들도 지금 다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5년,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전에 한 10년 정도는 2015년 이전에 한 10년 정도 외국계 기업들의 전성시대였고요. 그러면서 2015년도에 항상 이런 어떤 시대가 바뀔 때, 이 업계가 좀 바뀔 때는요, 꼭 통신 같은 업체들이 좀 득세를 해요. 나중에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2015년도에 어떤 이 통신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난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2010년 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외국계 기업만의 어떤 전성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한국 기업들도 약진이 또 시작되는 게 2016년부터가 아닌가. 그래서 2016년, 2017, 2018, 2019, 2020.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외국계의 전성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끝물에 들어온 회사, 마지막 끝에 마지막 불꽃을 피운 회사가 네륨이라는 회사가 정말 아주 불꽃을 아주 화려하게 아주 뜨겁게 한번 달궜었죠. 근데 이름이 네륨이라서 그런지 그 이후 계속 내려갔었지만, 예, 아무튼 계속 이어서 해볼까요? 다단계 판매 성장 본격화. 1996년은 국내 다단계 판매 업체의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가 증가했다. 당시 업체의 수는 108개사, 총 매출액은 7,600원에 이르렀다. 1996년 얘기인데요. 당시 업체 수 108개, 총 매출액은 7,600억. 1995년도에는 1,000억대 정도였는데 거의 7배 정도 성장했네요. 7,60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하면 1995년에 1,610억 원, 1,610억 원의 매출과 비교해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이다. 와, 정말 한 6배? 5배, 6배 정도 성장했네요. 이때 95년도에 사업했던 분들이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96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에 합류했으니 당연히 돈을 벌었겠죠. 1990년 당시 총 매출 순위 10개사는 한국 아메이,
이때부터 한국 아메이 거의 부동의 1위였던 것 같습니다. 아메이, 뉴스킨, 코리아, 사망 인터내셔널, 현재 L2L, 그리고 세모. 세모 많이 들어봤죠? 선라이더 코리아. 선라이더 코리아는 또 한국에 철수했다가 최근에 또 다시 지금 들어와 영업을 온라인 판매 위주로 진행한다고 얘기 듣고 있고요. JL 코리아, NHB 인터내셔널, LTC 인터내셔널. 예, 제가 인연이 있는 회사, 이때도 10개사, 10위 안에 있는 회사였어요. 렉솔 코리아, 한국 EXL 인터내셔널 순이었다. 이때만 해도 국내 기업은 3위에 사망 인터내셔널이 있었고요. 지금 L2L이죠. 가 있었고, 그리고 4위에도 세모, 1위 아메이, 2위 뉴스킨, 3, 4위가 한국계 회사고요. JL 코리아,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NHB 인터내셔널, STC 인터내셔널, ST 인터내셔널은 국내 회사고요. 이렇게 순위가 있었고요. 기준 미달의 영업을 이어온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졌다. 기준 미달. 기준 미달 영업을 이어온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졌다. 통상산업부는 이때만 해도 이 다단계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 통상산업부였습니다. 산업부는 1996년 2월 20일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판매형 관리 등의 필수적인 기본 전산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7개 회사 업체를 등록 취소하도록 관할 시도에 요청했다. 이때 전산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 당시 어떤 회사들은요, 아예 카드 매출은 받지도 않고요. 그냥 뭐라 그러죠? 다 현금 매출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또한 1996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의 다단계 판매 업체의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재사항 미비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35개 업체에 대해서는 치정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양성화한다고 이렇게 법을 시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아주 관리 감독을 아주 문제 있는 회사들을 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아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베터앤베스트, 보도산업, 만영, 동음실업, 대등산업, 동양, 에이전트, 코리안 인터내셔널 등 7개 회사이다. 당시 통상산업부는 피라미드형으로 운영하는 업체나 자격 기준이 미달되는 회사에 대해 수시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엄중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죠. 이 다단계가 이제 인정되면서 이때만 해도 근데 사실은 그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산업체도 이때 전산업체가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산업체도 좀 가격도 비쌌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부분들이 당시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자금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전산 프로그램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그런 회사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업계 최초로 개최된 다단계 판매 업체 대표자들 조찬 모임인데요. 이때 이분들이 어찌보면 우리 이 업계에 뭔가 노력들을 많이 했던 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방문판매법 제정 1년 대표자들 집결, 급격한 성장세와 더불어 직접 판매 업계의 새로운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이렉트 셀링이 주최한 다단계 판매 업체 대표자들의 조찬 모임이 업계 최초로 개최됐다. 이 다이렉트 셀링의 저자가 발행인이 김시중 씨라는 분이었어요. 제가 향군회관에 가서 몇 번 만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모임이 업계 최초로 개최가 됐고 1996년 6월 4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조찬 모임에는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 정석진 과장, 방문판매업 협회, 현재 한국직접판매 산업협회고요. 백이정 전무가 참가해 업계에 종사하는 대표자들의 실질적 요구와 어려움에 대해 경청했다. 이때만 해도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이 다단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했던 호텔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호텔 좀 많이 갔었는데, 예.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 판매법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왜 이 정확한 명칭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안에, 방문 판매, 그리고 다단계 판매, 뭐 통신 판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제정된 지 1년 만에 갖게 된 조찬 모임은 그동안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단계 판매 산업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업체 대표자들이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방문 판매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로 인해 생기는 여러가지 피해와 당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업계가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됐다. 이때만 해도 부정적인 인식과 그냥 인식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였죠. 실제로 그런 좀 악동 피라미드 업체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좀 회사가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이 되다 보니까 참 건전 회사들이 쉽지가 않은. 이때 보면 사업보다도 이게 피라미드와 정상적인 다단계 업체의 차이점 설명하는 게 일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은행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요. 불법 사채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습니다. 둘 다 형태는 똑같잖아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은행은 불법 사채의 차이는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불법과 합법의 이런 경계도 잘 모르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인정된 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한편 앞서 1996년 1월에는 세계 방문 판매 협회 WFDSA 현 직접 판매 세계 연맹이죠. 세계 방문 판매 협회가 발행하는 국제 회보에 한국의 달셀링 창간 소식이 전해졌다. 달셀링은 점차 증가하는 다단계 판매 업체와 방문 판매 업체를 대변해주고 올바른 잣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1995년 11월 1일 국내 유일의 직접 판매 업계 전문지로서 상관됐다. 기업에게는 경영 전략과 마케팅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사업자들에게는 성공 노하우와 동기부여, 소비자에게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줬다는 평가다. 이때 유일한 잡지였습니다. 다이셀링. 발행인이 김수중 씨 맞나요? 헷갈려서. 아무튼 저도 예전에 그 STC라는 회사에서 제가 사업을 할 때 젊은 리더라는 이름으로 또 가족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달셀링에 한번 이렇게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잡지가 집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95년 11월 창간됐고요. 아무튼 이 잡지는 좀 더 이렇게 또 어떤 고객들 또 컨택할 때도 이 잡지를 많이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다단계 규제 약하다는 문제 제기도. 1996년 7월 1일에는 1년 더 지난 후네요. 방문 판매법이 개정 시행됐다. 시행됐다. 제정 이후 1년 만이다. 96년 7월 1일에는 방문 판매법이 개정 시행됐다. 이때 한 번 더 개정이 됐었네요. 개정 이후 1년 만이다. 개정은 방문 판매와 통신 판매에 대한 변동사항이 주로 이뤘고,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와 통신 판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방문 판매와 통신 판매에 대한 변동사항이 주로 이뤘고, 다단계 판매에 대한 법률은 대동소이했다. 별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변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개정됐었네요. 개정돼 시행되는 방문 판매법에는 문제가 없는 듯 했으나 당시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김치란 의원이 방문 판매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치란 의원,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치란 의원 별로 좋아하진 않겠습니다. 김 의원은 방문 판매법에서 개별 상품의 소비자 가격 100만원 이하를 30만 이하로 낮추고, 지금 현재도 160만원이거든요. 예전에 100만원 이하였어요. 이것도 이제
또 개정되는 과정에서 160까지 오른 건데, 참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말이 많죠. 그 어떤 제품 가격을 한계를 지어 놓는 게, 뭐 예전에 교육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뭐 비행기도 판다, 뭐 비행기도 올라가 있다 얘기 하는데, 이때 100만원 이하인데도 이걸 또 30만원으로 낮추자고. 이 김희연 진짜 나쁜 X입니다. 가전제품 및 통신 관련 제품, 무형 제품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자고 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 무형의 제품도 판매할 수 있었단 얘기인가요? 아무튼 지금은 무형의 상품은 이 다단계로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솔직히 좀 불만이에요. 왜 불만이면, 이제 요즘은 거의 컨텐츠적인 그런 컨텐츠 어떤 상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통신 관련 제품, 가전제품, 무형 상품은 취급하지 못하고 제한을 두자고 했다고 하는데, 뭐 얼마 전에 계속 이슈됐던 게 그거죠. 휴대폰, 또 어떤 통신, 휴대폰도 지금 이렇게 뭐 IFCI라든가 뭐 여러 그런 업체들이 휴대폰 가지고 했던 네트워크 회사들인데, 그걸 이제 규제하게 된 이유가 휴대폰은 160만 원이 안 넘잖아요. 그런데 매달리는 통신 요금까지 24개월 약정이 돼 있거나 그러면 그 통신 요금까지 그냥 포함시켜서 그냥 16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해버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때도 가전제품이 통신 관련 제품, 무형 제품은 단일 판매 방식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자고 했다. 이때부터 지금 저희 이 업계의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졌네요. 이때부터 점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 형성이 됐네요. 또한 후원 수당을 축소하고 수직적 순차적인 판매 단계를 제한하며 마지막으로 판매되는 다단계 상품의 수입 원가도 건장 소재 가격과 함께 표기하자는 내용이었다. 저희 업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악법을 만들자고 하는 내용이네요. 어쨌든 1996년 10월 8일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거래가가 관리감독하고 있죠. 공제조합과 아무튼 유통산업과가 주최한 다단계 판매 관련 업자와의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판매업자들이 오히려 현행법이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모두 철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업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당연하죠. 이후에도 김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은 어떤 형태든 이윤의 일부를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 설정을 이어왔다. 사실 이 부분은 또 이제 그 외국계 기업들이 워낙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었겠네요. 자, 그 중요한 건 1996년의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대기업 진출, 제조업체 간 업무 협약 활발. 이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95년도에 이제 합법적으로 출범하면서 그 6년도에는 대기업의 다단계 판매 진출과 다단계 판매 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업무 제휴도 활발했던 시기다. 에이번, 메리케이, 차컬리 등 세계적 규모의 다단계 업체들이 국내 진출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때 실제로 에이번은 진출을 안 했어요. 나중에 했다가 금방 철수했고요. 그 이후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메리케이는 나중에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철수했고, 차컬리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한국에. 차컬리 등 세계적 규모의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김정문 알로에가 김정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1996년 6월 22일 오픈식을 갖고 본격 다단계 판매 산업에 뛰어든다. 저는 이때 김정문 알로에가 이 다단계 영업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방판으로만 했는 줄 알았는데 이 다단계 업계에 김정문 시스템 들어왔었네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가장 이슈됐던 게 이 진로 하이리빙. 진로 하이리빙 그 당시 대기업이잖아요. 진로라는 대기업이 이 다단계 업체에 들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 최초로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대기업 최초로 다단계 판매에 뛰어든 진로. 이후 1996년 7월 대기업으로 꼽히던 진로가 한 1년 정도 지켜봤겠죠.
진로 하이리빙이라는 다단계 판매 업체를 설립하고 건강식품, 기초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고품질, 고품격의 생활 추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만원 이하의 중저가 고품질을 지향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게 이슈였어요. 풀무원도 1996년 4월 풀무원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풀무원은 대기업으로 인정 안 했나봐요. 지금 진로를 대기업 최초라고 한 거 보니까 어쨌든 풀무원도 중견기업이잖아요. 이 풀무원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다단계 판매 업계에 진출했다. 특히 풀무원은 LG생활건강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다단계 판매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LG생활건강 직접 다단계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풀무원이 LG생활건강과 업무 제휴를 통해서 MOU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다는 합의에 따라 풀무원생활과 LG생활건강은 신제품 개발, 생산, 판매형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LG생활건강은 풀무원이 사용해 오던 NNC라는 브랜드로 생활용품을 생산 공급하게 됐다. LG생활건강도 다단계 업계 진출을 했었네요. 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혹시 제 강의 중에 뭐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하면은 댓글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네요. 풀무원 생활과 LG 생활 건강의 업무 협력으로 NNC 에코라는 이름으로 이 다단계 업체에 진출을 한 거네요. NNC 에코. 예, 이런 NNC 에코라는 회사가 풀무원 생활과 LG 생활 건강의 업무 협력으로 탄생한 기업입니다. 이처럼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들 간 치러진 업무 제휴는 풀무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업체들 사이에서도 붐을 이루게 된다. 같은 해 10월 진로 하이리빙은 애경산업과 제휴를 통해 하이리빙 프리미엄이라는 브랜드로 세탁세제를 판매하게 됐다. 이 업체들이 자기네 자사제품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고요. 한편 1996년 말이 돼서는 영구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회원들을 모집하는 불법 통신 피라미드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때 어떤 회사인지 감이 오는데요. 다이너스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늘어나면서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들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통신 서비스를 사용료를 상품 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1997년 1월 10여 개 회사에서 그 판매가 허용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로 업계를 술렁이게 했다. 휴대폰 판매는 되는데 통신 서비스, 사용료는 판매가 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 같아요. 하긴 이때는 아직까지 휴대폰이 대중화될 때도 아니었고요. 1996년에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을 짚어봤고요. 가장 큰 부분 96년도가 이제 합법화된 그 이듬해인데,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5배, 6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또 대기업도 진출에 들어왔고, 또 업체들 간의 상호 어떤 협력하는 그리고 대표자들 어떤 이러한 조찬 모임부터 해서 이런 뭔가 함께 해보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정말 변화무쌍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들은 계속 확대됐고요. 흘러드는 흙탕물, 그 부분이 96년도에 이렇게 급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문제되는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단계 업계 흑백사진, 확대되는 시장 규모, 흘러드는 흙탕물이라는 주제로 1996년에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이었습니다.